좀 더 건강한 투자를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먼저 관리해 보시죠. 건강 수익을 챙기는 힐링 코너 돈이 보감, 민예은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건강 수익을 챙기는 토요일입니다. 돈이 보감, 이비한 한의원 민예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여행 투어를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은 꼭 우리 원장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어느 이제 관광을 간다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몸에 좋다, 뭐 가령 정력에 좋다, 이제 이런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때 떠올랐던 게 이제 복분자주와 뭐 고창 장어를 먹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러면 이제 바로 그게 효과가 됩니까? 뭐 막 마셔요. 복분자 마시고 막 장어 막 한 2인분 먹습니다. 그러면 바로 좋아집니까? 정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좀 궁금해요. 네, 뭐 동남아 여행 가서도 막 뱀술을 마시면 바로 되나요? 아니면은 그 뭡니까? 그거? 그러면 정력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없겠죠. 한 번만으로는. 네.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장어가 뭐 좋다, 뭐 이런 거 많이 굴이 좋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몇 번 먹어요? 100번? 이거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뭐 일상 식단 안에서 뭐 꾸준히 네, 드셔야죠.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네. 플라시보 정도. 네, 플라시보. 위약 효과. 네. 플라시보나 뭐 영양적으로 단백질 보충해 주시고 이렇게. 그렇지만 하루 막 장어를 막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하는 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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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으로 따지면 네.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뭐 그러면 매일 장어를 먹는다 이런 건 어때요? 진짜 매일 막 장어를 먹는다요? 꼬마 때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정도면 효과 있습니까? 매일 장어를 먹는다. 매일 복분자주를 마시는 거예요. 밤마다. 매일 밤마다 복분자주를 마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정력에 좋다는 음식 이런 것도 일종의 좀 기분이 많은 거네요. 네. 음식과 감정은 연관이 많이 있어서 네. 또 일종의 또 마케팅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 사실을 다음 주에 우리 신익수 기자에게 꼭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게 좀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 코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또 이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 이 밖에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게 뭐 내 월급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성적 또 뭐 그런 거잖아요. 키 뭐 그런 거죠. 네, 내리는 비 이런 건데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마음속 건강을 챙기자 우울증. 보통 우리가 우울증 하면은 이제 이런 정신 상담과 이런 거 생각을 할 텐데 한의원에도 이런 우울증 호소 환자분들이 많나요? 네, 많아요. 원장님 저 우울증 고쳐주세요 이렇게 딱 단독 질환으로 오시기보다는 다른 여러 질환들이랑 합쳐져 있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뭐 이명 난청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뭐 불면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네. 아니면 뭐 만성 통증이나 갱년기 장애나 화병, 뭐 산후조리 이런 거에 동반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의 원래 특징이 본인의 이런 우울한 기분보다는 신체적으로 나타난 증상을 이제 병원에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과 되게 관련되어 있는 뭐 증상, 통증인데 난 통증만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서 실제 우울증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입니다라고는 안 오는 거죠. 한의원에는 보통. 네. 산후조리하다가 그럼 문진으로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고 그렇죠. 갱년기다라고 했을 때 또 문진으로 이게 갱년기인지 아니면 좀 더 가서 우울증인지. 네, 그거를 감별하는 질문이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이거네요. 우울한 기분이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냐, 감별법은? 감별법 저희가 문진할 때 반드시 이 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우울해서 원래 내가 하던 일,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못한 경우가 있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2주 이상 매일 지속되는 것이 진단 기준이에요. 뭐 하루 이틀 우울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이런 게 아니고 네. 2주 이상 동안 매일 지속돼야 되고 일상생활에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출근 이런 거 안 되세요. 출근이 안 돼. 우울해서. 네네. 아니면 뭐 정말 심각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양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내가 원래 하던 거,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 나는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예. 아침 식사를 준비했었는데 예. 도저히 부엌에 갔는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가 해왔던 일을 2주 동안 못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한 기분 장애를 떠나서 예. 질병의 수준이다라고 감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루틴을 못할 정도의 우울감. 네네.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제가 좀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에 신민아 씨가 우리 맞죠. 네. 신민아 씨가 우울증이었었잖아요. 네, 초반부에. 맞아요. 그때 막 안 씻고 네. 그런 게 그건 맞네요. 네, 저도 그 드라마 전체 보진 않았지만 네. 이제 딱 그 부분만 봤는데 네. 정확하게 잘 묘사했어요. 딱 그래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하고 아이 밥 차려주는 것도 못 하고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우울해서. 네, 사고가 둔화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자극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일반인의 속도가 달라져요. 근데 그냥 우울한데 막 너무 우울해요. 그래도 출근이 되어진다면 하고 막 이메일도 보내진다면 우울증은 아닌 거네요. 그 증상 출근이나 이메일은 보낼 수 있는데 다른 데서 로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렵네. 그 증상들은 맞아요. 이게 이제 피 검사 이런 거 혈액 검사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진단할 때는 이게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님이 룰아웃이 그러니까 아닌 게 배제돼야 돼요. 그래서 예. 혈액 검사나 이런 수치 이상은 없는데 음. 없는데 특별히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오랫동안 드셨던 약도 없는데 네. 이런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에 우울감을 줄 수 있는 거 안 배- 하는데 우울하다. 네네네. 구체적 증상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뭐 너무 우울해요. 근데 이제 하기 싫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네. 수준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를 이제 많이들 놓치는데 이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가 되는 증상이 좀 심한 건데 네. 뭐 어른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나 요즘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할 때 노인성 우울증을 의심해야 돼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제가 이게 재밌는 게 없는데. 네, 네. 인생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바둑을 막 너무 신나게 뭐 이렇게 두셨던 동네 어르신들이랑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 이제 안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의심해봐야 되고 특히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은 회피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 어떻게 뭐 게임이나 뭐 핸드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우울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환자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는 게임 중독이에요. 막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 우울증 환자이거나 이런 네.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좀 병력 문진할 때 청취할 때 유의를 해줘야 되는 증상이고요. 네. 감정적인 반응으로는 이 두 가지가 구체적인 반응이고 또 몸의 증상도 있어요. 당연히 피로도 증가할 거고 또 변비, 네. 뭐 불면, 네. 뭐 통증 네. 그리고 어지럽거나 또 이명 증상까지 이명. 네 이명 삐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그거까지도 우울증의 구체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지금 갑자기 이명이 저도 막 맞춰보게 되네요. 제가 이 과거에는 이제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프로야구를 보면은 제 좋아하는 팀의 1회부터 9회를 다 봤거든요. 그냥 안 채널도 안 돌리고. 집중력 있게. 근데 요즘엔 못 보겠어요. 이건 좀 뭐 아닌가 이것도 증상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수면 장애가 좀 있으시다고 수면 장애도 해서 좀 상당하고요. 네 아마 조금 연관이 있을 거예요. 좀 가야 되나? 네, 원장님 찾아봐야 되나? 그 우울증에 몇 가지 좀 성격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것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울증을
잘 걸리는 스타일, 성격이 있다 없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네네네. 예.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우울증이 잘 걸리는 성격이 사실은 주위에서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막 털털하고 예. 막 마감 기한 잘 못 지키고 막 에라 모르겠다 하는 성격은 잘 안 걸려요. 약속 시간 늦고. 늦고. 예, 예, 그러니까 덜렁이들은 예. 오히려 안 걸리고 예. 그래서 이게 우울 친화형 기질이다라고 의학적으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 너무 꼼꼼하고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예. 질서 중시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막 도덕성과 성실성을 거의 막 생산성도 높고 막 이런 분들. 예. 그거를 딱 잘 지키는 그 교과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의 친화적인 기질이다라고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결혼이라든지 뭐 출산이라든지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큰 환경의 변화가 벽 갑작스러운 벽. 네네네. 예. 할 때 그걸 유동적으로 받아들이긴 너무 어렵고 아. 이렇게 딱 서 있는 분들이어서 느닷없는 주식 폭락 네, 이런 네. 거죠. 예. 큰 경제적 사기. 너무 성실하게 잘 지내던 직장인이었는데 한 번에 뭐가 날아갔다 이렇게 할 때에 예. 그때 우울 상태에 취약해져서 예. 많이 빠져요. 이게 비관적인 사건은 뭐 당연하겠거니와 심지어 좋은 사건에서도 우울증이 일어나요.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래서 이런 기질의 사람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줘야 되고 네. 주변에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고요. 남녀는 어때요?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네, 여자가 이것도 많을 것 같죠? 느낌상. 네네네. 여자가 두 배나 더 네. 많고 네. 특히 이제 가족력이나 과거력, 그러니까 예전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면 네. 사실은 또 다시 그런 변화를 맞이했거나 할 때 재발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네. 그리고 만성화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가족, 특히 부모 자식 정도의 관계에서 네.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걸릴 확률이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더 많아져서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만성 우울증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 거네요. 네. 우울증의 만성화. 네, 우울증의 만성화. 네. 거의 10%는 거의 고치지 못하고 만성이 된다라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로 가보죠.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게 뭐 이제 뭐 양학에서 있겠고요. 한의학에서도 있겠고. 네, 예, 네. 예. 물론 뭐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뭐 상담도 받으시고 뭐 약물 치료나 뭐 이런 치료 받으시면 맞아. 좋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우울증 환자분들 이렇게 뇌혈류 찍어보면 전두엽이라 해서 뇌 앞쪽 부분에서 네. 감정이나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네. 여기 부분에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져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집에서 이렇게 우울한 생각 든다. 그래서 네. 나 우울증을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인당혈이라는 눈썹이랑 눈썹 사이에 혈자리가 있어요. 예. 인당혈. 여기 코 위인가요? 네네, 코 위에. 코 위? 네, 네. 여기를 세게 두드려 달라라고. 두드려라.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인당혈에 실제 한의원에 오면 여기다 전기침도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당장 네. 이거 영상 보시면서 네. 하실 수 있는 나 너무 우울해 이러면 여기 앞을 두드려. 네. 두드려 주는 거 너무 네. 중요하고 또 백회라고 해서 머리 위에 또 혈자리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두드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네네. 건가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좀 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뇌안의 신경전자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세로토닌. 세로토닌. 네, 있고, 들어봤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기력이나 의욕을 올려주는 것이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두 개의 작용이 저하된 것이 이제 우울증인데, 네. 여기 전두엽의 자극이라든지 또 백회열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이 호르몬 작용 저하된 것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치료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세로토닌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인데 그 세로토닌은 뭐 어떻게 이렇게
뭐죠? 그 생성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예? 이걸 어디서 좀 이렇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예. 내 안에서 뭐 이렇게 신경과 신경 사이로 일어나는 거여서 예. 저도 행복 호르몬 이렇게 딱 예, 인젝션 뭐 그런 시키고 거 딱 머리에다 인젝션 딱 시키고 싶고 바로 뇌에 쏘고 그거 갖고 싶고 거기 인당혈에다가 딱 예? 넣고 싶고 그런데 예. 그냥 뭐 주사 요법이 있지 않고 이제 약물에서는 예. 그 세로토닌이 나왔다가 예. 흡수가 돼서 없어져 버리면 그 작용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재흡수시키는 거. 그러니까 세로토닌 분비됐다가 예. 다시 이렇게 재흡수되는 거를 억제하는 그 정도 약은 있나요? 네, 그 약이 우리가 우울증에 많이 쓰는 약들이에요. 항우울제. 제가 거의 뭐 약간 그거네요. 네, 맞네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항우울제를 이제 많이 드시게 되시는데 항우울제 먹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먹다 보면 뭐 살이 찐다. 예. 아니면 이제 좀 정신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멍해진다 이런 그건 부작용을 어때요? 그 부작용은요? 네네 있어서 있나요? 예. 네네 있어요. 있고 이제 조금 매식거리고 뭐 어지러운 이런 증상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줄이시는 것이 사실은 좋기는 하죠. 네. 의사의 진단 아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항우울제라는 게 그 세로토닌이 그렇죠. 다시 네. 나온 거를 스며들면 안 되니까. 안 쓰면 안 예. 되니까 재흡수를 막아주는 거. 억제로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변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 주식. 네, 네. 또 거기 코인 주식을 하는데 아까 우울 친화형적인 사람이 너무 바른 사람이야. 너무 정석 투자를 했어.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되고 특히 우울증이 다른 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스스로 조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죠. 예. 그러니까 우울증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언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그 드라마처럼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너무 깔끔한 친구가 막 머리도 안 감고 네네, 그렇게 양치도 안 할 하고. 때에는 네. 적극적인 주변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 때에는 네. 이제 물론 본인도 많이 힘들겠지만 네. 주변을 많이 돌아보면서 또 관찰해서 예. 서로가 서로를 좀 맞아요. 지지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재미가 있으면 실은 되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인생이 참 아름답고 재밌으면 좋은데.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우울증에서 네, 우울해지신 건 네, 아니죠? 저도 지금 오늘 좀 약간 네. 자, 오늘은요 돈이보감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비안 한의원 민예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